자, 오늘 산화하는 양적 관계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온 개수의 변화 추이를 따지는 건데요. 하지만 원풀 될 만한 놈은 은원풀이 거의 유일하다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투풀 될 놈과 그리고 3 플러스 될 놈인데요. 3 플러스 될 놈은 알루미늄 3 플러스가 유일하다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투풀 될 놈은 어떤 놈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알루미늄보다 반응성이 좀 더 큰 놈과 그렇지 못한 놈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알루미늄보다 반응성이 큰 놈은 마그네슘으로, 알루미늄보다 반응성이 모자란 놈은 아이언, 이런 놈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은1 플러스에 있는 데다가 아이언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뭐 이건 마그네슘 집어넣어도 동일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때 은2 섭출되고 아이언 2 플러스가 되는 과정을 보는데요. 이때 은 이온 두 개가 섭출되겠습니다. 은으로. 그리고 아이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경우 반응한 금속의 개수 n에 대해서 n개 반응했을 때 총 양이온수가 아이언 하나 반응할 때 토탈 두 개의 은1 플러스를 없애버리다 보니까 감소시켰습니다. n개만큼 감소시켰습니다. 두 번째 반응인데요. 두 번째 반응은 은1 플러스인데다가 알루미늄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러면 은이 역시 섭출되고 알루미늄이 3 플러스가 돼서 나옵니다. 이 경우 3개의 은을 섭출시키죠. 알루미늄 하나 반응했더니 3개의 은이 섭출되니까 2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2n개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세 번째 보죠. 원풀과 원 플러스와 투풀 반응의 또는 3풀 반응의 금속인데요. 아이언이 있었습니다. 2 플러스가 있었네요. 알루미늄과 반응시켰습니다. 이 경우 아이언이 섭출되고 알루미늄이 3 플러스 되어 나올 텐데요. 개수를 따지면 3개의 아이언이 없어지면서 3개의 아이언이 섭출되면서 2개의 알루미늄 3 플러스 나옵니다. 3개가 섭출되고 2개가 나왔으니까 1개 줄어들어요. 이 경우는 반응하는 알루미늄이 2n개일 때 반응하는 알루미늄이 2n개일 때 토탈 n개가 줄어든 도라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색깔 쓴 거 이해되겠습니까? 마지막 반응은 이번에는 알루미늄이 3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알루미늄 3 플러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을 넣어봤습니다.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알루미늄이 섭출될 수 있었고요. 이때 마그네슘이 튀어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마그네슘 2풀이고 알루미늄 3 플러스예요. 2개, 3개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반응한 마그네슘이 3개 반응했어요. 2개 섭출되고 3개 나왔으니까 이때 이온수가 늘었어요, 감소했어요? 늘었어요. 반응하는 마그네슘이 3n개가 될 때 총 이온수가 n개 증가하는 꼬라지를 볼 수 있는 게 네 번째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금속끼리 산화환원을 통해서 이온 개수가 변화되는 건 이 네 가지 안에서 다룬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즉 여러분한테 대놓고 1 플러스라고 준 놈이 있었다면 은5 플러스라고 보십시오. 대놓고 3 플러스라고 준 놈이 있었다면 그는 알루미늄 3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풀이 문제예요. 알루미늄보다 반응성이 큰 놈인지 모자란 놈인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냐고 A 했고 M 플러스 B하고 N 플러스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산화수는 3 이하래
3이야. 결국엔 1 플러스 2 플러스 아니면 3 플러스 3. 그걸 매칭해 내야 되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일단 요거 정리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왜 다 사진만 찍어? 자, 이쪽 문제 한번 볼게요. 가장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A, B, C 금속이었습니다. 금속의 양이온이 각각 3N, 3N, 3N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토탈 그래서 9N 개의 총 양이온 수인데요. 여기다 반응하는 금속 A 금속, 이건 A의 몇 플러스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A를 집어넣었더니 이온수가 이런 식으로 변했답니다. 반면 금속 B를 집어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변했다고 하네요. A, B, C가 각각 몇 플러스인지 따져내달라 하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 다 있습니다. 일 번 반응은 N 집어넣었더니 9N에서 7N으로 2N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금속 A가 있었는데 하겠습니다. 이때 C의 1 플러스가 되었어야, 왜냐니까 B를 집어넣어도 반응이 일어났어요. A를 집으니까 2번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응이 제일 모자란 놈은 C예요. C의 1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 3개의 C가 섭출되고 A3 플러스 1개 나온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후에 두 번째 반응은 A가 이제 B를 섭출시키려고 하는데요. 2개 반응했더니 7에서 6에서 하나 줄어들어요. 2개 반응시켰더니 하나 줄어들어요. 이 반응이죠. 그래서 A를 넣었더니 B에 2 플러스가 되면서 B에 2 플러스를 섭출시켰습니다. 3개의 B 섭출시키고 2개의 A3 플러스가 되는 이런 반응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게 금속 A를 집어넣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의 반응, 얘는 반응 한 번밖에 못 일어났어요. 얘는 금속 B를 집어넣었더니 반응성이 더 큰 A는 건들지 못하고 모자란 C만 건드렸어요. 그래서 C를 섭출시키고 B가 2 플러스 된 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근데 지금 C가 처음부터 몇 개 있었습니까? 하면 3개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간다면 1.5B가 3개의 C 1%가 반응해서 3개의 C를 다 섭출시키고 1.5B 2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3개를 섭출시키고 1.5 나왔으니까 1.5개가 줄어들어서 7.5까지 된 거예요.
이게 7.5라는 숫자를 가지겠습니다. 1.5n까지고요. A는 반응이 제일 큰 알루미늄으로 표시되어 있고 B는 아연, C가 은 이런 순서로 보시면 얘기가 잘 맞아떨어지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금속과 금속 사이에서 이온 개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건데 지금 첫 여러분한테 주어진 문제 3번의 니은에서는 이온수는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투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온수가 변함이 없었던 상황인데 정말 달콤한 문제죠. 그렇지 않은 케이스의 문제들이 이렇게 소개되겠다는 거예요. 기체 반응을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한테 소개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여러분한테 소개되는 기체 반응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저 반응이 이 반응일 것 같아라는 뉘앙스가 든다면 금속도 마찬가지인데 저게 투풀일 것 같아, 3 플러스 같은 느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염이 중화 반응할 때는 저 용의 각성이 산성일 것 같아, 염기성일 것 같아, 또는 저게 일정량의 사이에다가 염기를 집어넣는 중화적적인 문제인지 서로 다른 부비비로 혼합한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게 방송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드리겠습니다. 요거 정리해 주십시오. 각각의 반응을 내가 색깔을 써서 조금씩 구분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그 공간 입장이니까 지금 당장에 뭐 연필 하나만 갖고 쓰는 것보다는 색깔을 이용해서 뭐 색연필 이용해서 형광필 이용해서 좀 구분을 해줘서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쉽게 산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쇠못을 이렇게 한번 담아놨습니다. 자, 우리가 철이라는 게 쉽게 녹슬어요. 우리가 철이 녹슬기를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원치 않죠. 철이라는 게
여러 가지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거나 또는 자동차의 뼈대를 이루는 뭐 이런 놈들입니다. 이것들이 부식되면, 즉 산화 처리되면 원래 원하던 처리 물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소 처리 녹선에 있어서 산소하고 물의 공급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산소도 공급되고 물도 공급돼요. 그러다 보니까 녹이 금속은 녹이 꽤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물을 잘 흡수합니다. 공기 산소는 통하지만은 물이 없는 상황을 전제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 물을 한가득 놔뒀네요. 엄밀히 말하면 끓여서 식힌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 속에는 산소와 같은 기체 성분이 하나도 없게 끓여서 식힌 물입니다. 위에 기름을 놨습니다. 그 말은 물은 공급하고 산소 공급하지 않았더니 여기 별로 많이 쓰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처리 녹 쓸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리 녹 쓸 거면 산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요, 물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녹 쓸더라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각종 뭐 면도칼이라든지 머리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욕실에서 쉽게 빨리 더 녹슬어 산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 습기까지 포함됐을 때 더 잘 녹슬겠습니다. 욕실에서 산소 농도가 더 높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이 있을 때 훨씬 더 철의 산화가 촉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NaCl, 염화나트륨의 aqueous를 해놨어요. 다시 말해 여기는 추가적으로 전해질을 더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녹이 훨씬 더 잘 쓰네요. 전해질이 있으면은 이온이 있으면 금속 산화가 더 훨씬 더 잘 된다. 다시 말하면 인천 쪽 특히 해안가 쪽에 번호판 달고 있는 자동차는 시세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소음기, 짠기를 좀 더 많이 경험해서 자동차가 더 쉽게 녹슬 거라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다 똑같이 해놨죠. 산소와 물의 공급을 다 똑같이 해놨습니다. 근데 마그네슘은 어떻습니까? 근데요, 철보다 마그네슘의 반응성은 더 크고요, 구리는 마그네슘보다 반응성이 작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녹이 제대로 쓰지가 않는데요. 녹이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얘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네요. 마그네슘은 먼저 내가 산화될 테니까 철도 좀 기다려라고 마그네슘이 먼저 산화됩니다. 이렇게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큰 금속 얘네들이가 먼저 산화되어서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것을 음극화 보호라는 이름을 씁니다. 음극화 보호가 일어난다면 철의 부식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 구리는 철보다 반응성이 작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철이 먼저 녹슬 때, 내가 먼저 녹슬 때 구리 너 좀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오히려 철의 부식을 촉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이 물 대신에 기름으로 전부 다 채웠다면 산소와 물이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면 녹이 잘 안 쓰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공구들의 기름칠한다든지 또는 코팅해 놓는 이런 것들이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철의 부식을 막아야죠. 그래서 철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코팅한다, 기름칠한다 이런 것들, 페인트 칠한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음극화 보호에 알맞은 금속은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큰 금속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큰 금속들 뭐 있습니까? 칼, 나, 마, 알, 철 이렇게 되겠죠. 이때 칼슘, 나트륨은요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크지만 이건 반응성이 커도 너무 커요. 다시 말하면 주변에 물과도 쉽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음극화 보호 재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데요, 이들이? 진짜요? 뭐가요? 나트륨, 금속, 칼륨, 금속 하면 엄청 비싸요. 그래요? 예, 뭐 이만큼이면 2, 300만 이상이에요. 300만 원 넘는다. 예, 이만큼. 예. 썼다면 이거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가격이?
얘네들은 원소 상태로 얻기가 힘들어요. 방사선이 커서 원소 상태로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비싸요. 근데 금이 비싸요. 저 칼륨. 그걸 물에다가 넣어. 아, 그래도 금이 좀 비싸야 되겠죠. 아, 네? 금 1kg이면 5천만 넘어요. 네? 뭐? 5천만 원. 예. 시가 금 그러면은 한 2kg 가지고 있으면은 1억 얘 넘어요. 미쳤다. 금 그게 1kg이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엄청 무겁잖아. 예. 아니 1kg이래요. 지금 아, 한 돈이 얼마가 몇 그램이에요? 한 돈은 3.75g을 얘기하고 있어요. 3.75g에 30만 원이네. 와, 7만 원. 그리고 그 그ram당 금이 7만 밀도가 원이네. 커가지고 그ram당 7만 원. 쌍 쪽이. 그럼 뭐 그런 거 금배가 뭐지? 여기 이온을 원소로 만들어서 근데 금 이온은 금보다 더 비싸요. 그럼 아, 이거는 그래요? 왜요? 왜냐면 금은 반응성이 작아서 이온 만들기 더 어려워요. 근데 그 반응성님은 제일 뒤에 있잖아.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이거는? 네, 그래서 그게 문제죠. 아, 이온이 만들기 이온되기 어려우니까. 될 수는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면 돼서 다시 되팔면 되겠네. 뭐 해보시든지요. 금을 사서 이온화 시켜서 이거 판다고? 자, 누가 누구한테 팔 건데요? 수요가 됐어? 선생님한테. 신박하다. 근데 이온화된 금을 어디다 써요? 그니까 연구? 그냥 기기 항원 학원비로 그러냐. 금 도금을 할 때 났습니다. 아, 아 맞아. 그거 막 해가지고 하잖아. 나 그렇게 뿌려서 금메달 만들 때 겁나 비싸다. 그러니까 그 그냥 실버 버튼 금으로 도금하는. 주사기로 자, 이렇게. 시작할까? 그래서 얘네들 반응이 너무 커서 음극화 보이 재료는 좀 안 돼요. 음극화 보이 재료로 괜찮은 놈은 아연과 마그네슘이에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마그네슘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큰 금속의 희생을 통해서 철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중에서 너무 반응성이 더 큰 이런 놈들은 안 되겠고요. 아연이나 마그네슘을 음극화 보의 재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즉 철 옆에 부착하는 걸로 아연이나 마그네슘을요. 알루미늄이요. 네, 그렇게 근데 돼요. 알루미늄은 잘 안 넣어. 그래서 알륨이 빠졌잖아요. 이 네. 알륨은 왜 그래 하는 부분인데 알륨은 치밀한 산화 피막을 먼저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안쪽의 알륨이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오. 예. 그래서 이게 정신. 이 알루미늄이 바깥쪽의 치밀한 산화 피막을 통해서 안쪽 알륨이 산화되는 걸 막다 보니까 건축 자재로 이용하죠. 바로 저 뒤에 알륨 샷식 말입니다. 오. 알루미늄은 그래서 먼저 바깥쪽의 표면이 먼저 산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라돼. 이게 사화되지. 그건 아니죠. 안정성이 야 지난 크다며.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샷식 같은 것들이 먼저 산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 산화 피막이 그래서 알루미늄 금속을 반짝반짝하는 광택을 보려면 저걸 사포로 한번 긁어보면 굉장히 반짝반짝한 광택을 보게 됩니다. 물론 조금 있으면 다시 산화물이 형성하게 됩니다. 오자 해보자. 해볼래? 자, 그래서 알루미늄은 음극화 보이 재료로 사용하지는 못해 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또 소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철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철보다 산화되기 쉬운 금속을 철에 부착하면 철의 부식을 줄여줄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큰 금속을 부착한 게 기억력 디귿 리오 중에서 누굽니까? 이거 예, 요게 디귿이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거는 실험군입니까? 대주군입니까? 실험군 그렇죠. 마그네슘 부착한 건 실험군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주군 대주군이 있어야 되겠죠. 대주군 누굴까요? 기억 예, 기억이 제주군 있어야 되는 요게 대주군이 되겠죠. 이해했어요? 요 실험군 하나만 해가지고 마그네슘 부착해놓은 거 철이 잘 녹슬지 않네요. 이걸로 실험 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주 실험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4번 이해됐나요? 네. 좋습니다.
다들 참 낀 거야? 무슨